자, 한국에는 대선 막바지라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어제 미 당국자가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가 우선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해야 될 일, 이걸 흔히 태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할 거다. 그래서 동맹에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권한을 주겠다. 이 말은 한국한테 더 권한을 준다 말이 아니라 지금 한국이 북한만 지키는 데서 벗어나서 주한미군이 하는 가장 우선순위인 중국에 대한 포위 견제 역할, 그리고 중국의 도발에 참여하는 역할에 한국 군대도 들어와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걸 새 정부와 협력하겠다. 여기서 새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을 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김문수가 된다면 미국이 이런 발표를 굳이 할 문제도 없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래서 주한미군이 일부는 지금 해외로 철수하고 핵심 전투부대가, 그리고 주한미군을 줄이고 또 있는 주한미군들도 미국이 지금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포위 방어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되어야 된다. 이게 전략적 유연성이죠. 자, 이런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하겠다. 즉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한국도 그런 쪽에 협조해야 될 거다. 그래서 대선 끝나면 곧바로 새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항상요, 나온 글귀보다 글귀 이면에 있는 걸 읽을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전략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름은 이렇게 밝히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 출처가 샹그리라 안보회의, 항상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 안보회의라는 게 있죠. 자,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이 다 참가합니다. 중국도 오고요. 이 안보회의에 가는 과정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 발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했을까? 미국의 국방장관이 아마 샹그리라 안보회의, 이거는 뭐 매년 참가하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갈 때는 자기 신복들, 부하들 딴뜩 싣고 전용기로 갑니다. 그 전용기 안에서 했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콜비 차관이 했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 연합뉴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건데 아마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은 최근에 나온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이 미국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새 정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우리 우선순위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태세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한다라는 것은 칼리브레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총을 쏠 때 이 가늠자를 조정하듯이 주한미군의 지금 해야 될 업무를 공식적으로 조정하고 이것을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를 상대로 한 오픈한 일종의 브리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말했지만은 그 이면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국 기자 앞에 실수로 했을까? 전혀 아니죠. 자, 그러면서 콜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북한을 막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전략적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되고 한반도 내 연합 태세가 중국, 북한 모두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 들어설 한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태세 조정이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 중국에 대한 억제를 주한미군과 또 한국군의 주요한 목표라고 설정한 것은 동북아시아에 중국과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걸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위기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까지도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브론슨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인도 태평양 미국의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 영내 활동 투자에도 초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요. 또 동맹에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권한을 주겠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일부를 빼고 한국이 그 빠진 주한미군의 역할만큼을 더 전력을 보충하라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자는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는 의미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6월 3일 한국 대선 이후에 수립되는 새 정부와 협력해서 이걸 갖다가 확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꾸 새 정부와 협력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보도했을 때 미국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 했지만 한국 기자가 있는 속에서 미국의 콜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한미군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더한 말을 노골적으로 한 것은요.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다. 가지고 보면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이 미국에서 계속됐습니다. 한국전이 끝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할 때 8만여 명이 넘는 주한미군을 놓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계속 다퉜지요. 또 카트 때, 또 닉슨 때 아시아 독트린이라 해서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가 해결해라.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했고 카트 때도 지금 한국이 독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빼겠다 했고 아들 부시 정부에서도 주한미군을 이라크 아프간전과 관련해서 빼겠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는 안 했지만 숫자가요 한때 8만 5천부터가 쭉 해서 지금 28,5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5천여 명은 순환 배치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임명한 헤그세스나 콜비 차관이나 이 사람은 트럼프의 핵심 신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뜻을 받들지 지난번에 일기 트럼프 때 국방부 장관 차관처럼 자신의 뜻을 가지고 트럼프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국 전문가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은 오늘 한 언론에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주한미군 감축에 너무 빨리 동의할까 우려된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북한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깨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들 아마 이재명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의 말 속에서 나와요.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하려고 있지 한국 때문에 있냐. 그런데 왜 우리가 주둔 분담금을 다 내냐. 깎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했죠. 한국에 지금 주사파를 비롯한 모든 좌파 진영에서는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용으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나가라 해도 주한미군이 안 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는 공개적으로 해왔어요. 좌파 문건에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한국이 미국과 충돌된다면 미국이요 소수의 그냥 정보통신부대만 남기고 주한미군을 북한과의 군축협상의 결과라면서 상당수를 일본어로 빼고 필리핀어로 뺄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요 이재명이 당선될 것에 대비해서 자 곧바로 이재명이 당선되면 미국이 지금 이재명에게 주한미군과 또 한미 동맹의 문제에 대해서 짚겠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Q&A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 인도 태평양에서 지역 방어를 위해서 한국이 빠진 자리에 미국이 필리핀을 넣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 호주, 한국 등이 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저지하는 일선에 있는데
같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한국의 새 정권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를 반대하면 주한미군을 상당히 빼고 또 북한하고 군축 협상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한국이 빠진 자리에 필리핀을 넣겠다. 자, 지도를 놓고 보면 인도 태평양의 저먼 원해에는 먼바다에는 호주가 있고 호주가 지금 해군력을 핵잠수함 포함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옆에 450km 떨어진 데는 한국이 있고 또 한국 그 밑에서 한 500km 이상 떨어진 데는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는데 만약에 한국이 빠져버리면 미국은 한국이 하는 역할을 일본어로 옮기고 나머지 지금 필리핀을 집어넣어요.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대만 사이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괌하고 지금 중국 대만 사이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괌과 필리핀을 넣어서 포위망을 재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우리 때문에 있나? 가려면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은 한국의 부대를 빼서 필리핀, 일본으로 나누어서 배치하고 필리핀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방어하는 새 전력으로 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이 만약에 된다면 되자마자 미국이 아마 이 문제를 한국 측에 논의하자고 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요구할 거고 거기서 뻗대기면 아마 초반에 어퍼컷이 날라와서 KO 시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뜻대로 절대로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